조인 테넌트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세금 기준상에서 저희가 항상 돌아가시는 분의 세금의 기준을 올려줌으로써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양도소득세를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구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잘 지키는 건데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속 계획이라는 걸 세우셔야 되는데 그 전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본론 시작할게요.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에스크로 오픈하게 되면 이 트러스트를 소유권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걸 베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인 테넌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조인 테넌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를 좀 조인 테넌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인 테넌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했었을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조인 테넌스에서는 이제 특징이 뭐냐? 누구든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 재산에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아온다라는 생존자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생존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인 테넌스를 했다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먼저 떠나신 분의 25%를 나머지 세 분께서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랬다가 또 세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두 분이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몫을 또 받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마지막 한 분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일종의 생존자가 다 가져간다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인 테넌스입니다. 네. 자, 좋은 제도네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조인 제도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조인 테넌시가 부부 사이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유가 부부로서 쓸 수 있는 베스팅, 그러니까 타이틀의 종류가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쵸.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렇게 됐었을 때 조인 테넌스로 하시기보다는 저희는 부부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분들에게 커뮤니티 프로퍼티 아니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더 맞다라고 그게 말씀드립니다. 부부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혜택은 누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조인 테넌스를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세금 혜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구매를 하셨을 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조인 테넌시를 하면은 샀을 때 시점이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하면 사망 시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굉장히 적어진다. 그래서 제가 생돈 11만 불이라고 표현했던 그게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인 테넌트로 갖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부가 서로 50대 50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20만 불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면은 한 분당 결국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세금 기준이 10만 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랬다가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하게 되고 그때 부동산 밸류가 100만 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남편 몫이 50만 불, 아내 몫이 50만 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조인 테넌트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세금 기준상에서 저희가 항상 돌아가시는 분의 세금의 기준을 올려줌으로써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양도소득세를 작게 낸다라는 저희가 혜택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스텝업인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네. 조인 테넌트로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스텝업인 베이시스가 돌아가신 분 몫에만 해당이 그쵸. 됩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반면에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라도 돌아가신 분만 몫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분 몫의 세금 기준도 같이 올려준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파트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세금상만으로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부부가 조인 테넌트로 부동산을 20만 불에 사고 100만 불에 남편이 혼자 세상을 떠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내의 세금 기준은 60만 불입니다. 왜냐? 본인의 세금 기준은 여전히 20만 불에서 절반인 10만 불에 남아져 있고 남편의 목만 50만 불로 뛰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목만 스텝업이 됐기 때문에 60만 불인 거고요.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살아있는 아내 목도 10만 불이 아니고 먼저 돌아가셨은 남편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똑같은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었을 때 남편이 100만 불로 있었는데 100만 불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100만 불로 부동산을 판매를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조인 테넌스는 4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모 자녀 간에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가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많냐면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샀어요. 조인 테넌시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 명이 더 더해져요. 아드님이나 따님이 들어오면서 세 명이 조인 테넌시를 하고 나중에 아빠가 빠져요. 퀵클레임을 해서. 그렇게 조인 테넌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인 테넌시에서 좀 빠져서 리빙 트러스트를 하라고 저는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사실 세미나도 좀 다니고 했는데요. 우리 박 변호사님. 그 리빙 트러스트가 굉장히 큰 장점이 세금 혜택과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조인 테넌시보다 리빙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좀 더 좋은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조인 테넌시를 하셨다가 원치 않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보게 되는 많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리빙 트러스트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 나는 간단하게 조인 테넌트로 해서 그쵸. 자녀를 넣어버리겠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많아요. 그러시다 보니 결혼하는 자녀는 또 빼고 아직 미혼인 자녀를 부동산 등기에다가 조인 테넌트로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형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인 테넌트에서 뺀다든지 앞으로 결혼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막내 아들만 부동산 그쵸. 등기에다가 그냥 올려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다가 잘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 사망 시에 막내 아들만 상속권이 가질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생존자가 결국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그대로 트러스트를 가지고 잘 놔둬놓으셨다가 상속으로 주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혜택인 step-up in basis를 다 받으심의 반면에 중간에 자녀 이름을 넣음으로써 조인 테넌트를 넣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만 스텝업이 되고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조인 테넌트로 부동산을 받은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세금 기준, 그러니까 구매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이게 조금 정리를 딱 하게 되면 네, 리빙 트러스트 했을 때는 사망 시점으로 똑같이 그렇죠.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조인 테넌시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한번 딱 짚고 가면 쉽게 언더스탠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네. 서머리예요. 요약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상속을 하시라는 말씀은 세금 면에서도 엄청난 절세 효과를 그쵸.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불필요하게 한 사람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아니면 어떤 사람을 상속에서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그럼 많을 수 나중에 또 있다는 분쟁이 거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 분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일부리라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드리고 전문가의 어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이제 전문가를 모셨을 때 질문이 제가 대신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인 테넌시도 있고 리빙 트러스트도 있고 또 한 가지가 LLC를 많이 설립을 하세요. 물론 이제 주택도 LLC를 하지만 그거는 융자가 안 되니까 어떤 캐시로 살 때는 LLC를 하고 커머셜 우리 부동산 할 때는 거의 대부분 LLC를 설립을 하는데
그 리빙 트러스트와 LLC의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리빙 트러스트 자체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제가 고객분들한테 신탁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트러스티를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네.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그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도 들어올 수가 있고 회사인 LLC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툴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을 용이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LLC는 트러스트랑 무엇이 다르냐 한다고 하게 되면은 LLC는 일종의 자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LLC도 트러스트로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에게 상속이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트러스트입니다. 네네. 아, 그러면 큰 그 어떤 냄비 속에 고구마도 넣고 밥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 뭐 고구마는 LLC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내 집은 뭐 밥이 되고 이런 것처럼 큰 범위가 리빙 트러스트라고 보는 거고 네네.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리빙 트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내가 재산을 한 200만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들한테 하지 않고 뭐 또는 내 손자한테 주고 싶을 때 그 디렉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원하시는 모든 규제라든지 조건들을 다 넣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낭비가 심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쵸. 우리는 그 아들에게 주는 돈을 그냥 한꺼번에 주지를 않고 좀 나눠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 조건을 넣으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내가 10년 후에 내 사망 10년 후에 재산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부동산 많이 그쵸. 좋아하시잖아요. 부동산 좋아하죠. 그러시다 보니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남편님을 통해서 샀으니 나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내 사후 몇 년 동안은 트러스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동산을 하면서 누가 어떤 건물을 사주고 누가 어떤 주택을 사주느냐가 정말 그 같은 집이지만 굉장히 다른 그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상속 플랜도 어떤 변호사님이 해주시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아 이분은 정말 잘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박유진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도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